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중반에 나스닥의 경우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던 것이 양전을 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 중반 이후부터 힘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8%, S&P 500은 마이너스 1.04%, 나스닥은 마이너스 1.59%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하락폭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이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가 여전히 76이고 이 수치는 어제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즉,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것이 단순히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이 과매수, 과열 상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높아진 이유는 시장의 하락폭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한 근거는 오늘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들입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 상태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탄탄합니다. 즉, 빅테크의 어닝 쇼크와 동시에 시장이 최근 1년간 너무나도 싫어하던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정도로 방어를 한다? 확실히 이상한 모습이긴 합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바로는 미국의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해서 4.4%가 올랐는데 예측치인 4.3%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차트로 딱 보기에는 하락세로 보여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4%대 상승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전체 차트로 보시면 미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20년 이전에는 3% 초반 혹은 그 아래였습니다. 지금처럼 임금을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소비 활동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도 자연스레 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욱더 쇼킹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수치를 보고 오늘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했었는데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매월 20만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월에 실제로 26만 명이 고용되었고 이번에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을 18만 5천 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려 51.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월의 2배나 되는 수치이며 예측치의 거의 3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혹시 올해 초에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발표했을 때 그 인원수가 다 합쳐서 몇 명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대표 기업들을 합쳐봐야 7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그 수의 7배나 되는 숫자가 비농업계에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의 실업률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에 3.5%가 나왔고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업률이 조금은 늘어서 3.6%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3.4%가 나왔습니다. 약간 과장하자면 완전 고용 수준 정도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고 어제 무시하고 지나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FOMC에서 금리가 발표되던 날에는 올해 최대 금리는 5.0%가 될 것이며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할 것이라는 예측이 줄을 이루면서 보시는 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앞으로 25bp 금리 인상을 2번이나 더 할 것이며 최고 금리는 5.25%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고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고 하면 주가가 어김없이 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올해 1월에 최고 금리가 5.0%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을 폭등시켰던 시장이 오늘 경제지표들로 인해서 최고 금리가 5.25%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자산인 나스닥 지수는 겨우 마이너스 1.5%만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시장은 이성이 아닌 기대, 감성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맵을 한번 보실까요? 맵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상한 것 한두 개 정도 보이실 겁니다.
네, 애플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어닝 미스가 나왔으며 4년 만에 매출 감소라는 대형 악재로 인해서 애프터장에서 무려 3% 이상 하락했던 애플이 그걸 다 말아 올리고도 부족해서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늘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고 해도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매수였는데 매수를 유지하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인가요? 시장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자, 애플에 이어서 다른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1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18%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독일에서도 판매량이 늘면서 1년 사이에 신규 등록이 10배나 증가했다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세 번째로 테슬라가 최대 14.3%까지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와 같은 차량들과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중국의 사례와 같이 테슬라의 한국에서 차량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기존의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테슬라의 모델 Y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작년 한 해 동안 폭락했던 주가를 어느 정도나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셨을 거예요. 당연히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간만에 나스닥 마삼, 마사도 보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남자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두 분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체벌시 항상 풀스윙으로 같은 곳만 때리시던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워는 조금 약하지만 눈을 감으라 하시고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서야 무작위로 아무데나 때리던 선생님. 어떤 선생님의 체벌이 더 공포스럽나요? 실제로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공포스럽고 왠지 모르게 더 아픕니다. 즉, 맞을 걸 대비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주식시장은 언제나 하락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와 동시에 분명히 내가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해서 매수한 주식은 세계적인 위기에도 주가는 하락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회복하고 크게 우상향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다 보면 몇 날 며칠 주가가 하락해도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라고 외치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나이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해왔습니다. 상승과 하락,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해왔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주가의 하락 없이는 상승도 없습니다. 이 둘은 빛과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